합장을 한번 해놓고 찍겠습니다. 자. 네. 앞에 봐주세요. 직승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자, 금일 직지 상생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예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교구 직지사교구장 포상 장명주의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불교주계종 총무원 미래본부 사무국장 여혜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지상생 프로그램 공동대표이신 김수경 에코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해주실 김영준 서강대 초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훈희 한국경관학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빈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정석 LG전자 책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총무원 미래본부 박용규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지상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민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직지사 재무국장 현관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직지사 복지국장 수진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직지사 포교국장 연범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직지사 상임법사 1호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직지사 정무실장 도영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지상생포럼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직지사 기획국장 임원수님과 에코팟 김수윤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각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제3차 직지상생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직지상생포럼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는 직지사 교구장이신 장명주 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와 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 우리 사찰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님들이 이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이 가장 클 것입니다. 오늘 정보통신 분야에 유능하신 김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 지역불교 활성화 ICT 전략이란 특강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사찰들이 정보를 폭넓게 활용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사찰을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이해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과 토론을 통해서 직지사뿐만이 아니라 종단과 여러 사찰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팝 대표 김수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3차를 오늘 마련했는데요. 1차에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때만 해도 우리 장명주 지스님께서 이 포럼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직지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 반 염려 반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저희의 이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의 노하우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 녹여 들어갈 수 있을지 조금씩 실천 방안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게 또 실현 방안으로 우리 장면 스님께서 실천을 또 직접 이렇게 해주셔서 조금씩 그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하신 김영준 교수님은요,
LG 에릭슨 연구소 소장님을 15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에서 15년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시고 조직을 이끌었던 분이시라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찰과 함께 좀 더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국제적인 감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발전이 조계군과 직지사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제3차 직지 상생포럼의 장을 만들어주신 제899 직지사 주지 장유영 스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 지역 불교 활성화 ICT 전략을 주제로 마련한 직지사 상생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 회원 여러분과 그리고 종단 미래본부 사무국장님 직지사 소임자 스님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삶을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긴 역사 속에서 현대 사회를 이전 사회와 구분하는 특징을 거론해 보라고 하면 빠짐없이 제기되는 것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는 기술 문명만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철학, 종교, 문화, 심리 등 사회를 특정짓는 모습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과학기술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학기술 가운데서도 첨단을 달리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 즉 ICT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 및 문화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통신기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다음 세대 역시 이 기술의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한 수많은 정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만약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는 데만 힘쓴다면 이는 정보의 보존은 될 수 있어도 정보의 활용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구슬이 선마디라도 빼워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활용이 되지 않는 정보는 잠시의 구경거리는 될 수 있어도 일상에 유익한 삶의 필수적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특수한 사람들의 특별한 취미 정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가 보유한 막대한 정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에게 유용한 쓰임새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얼마호 불교는 독특한 취향을 가진 자들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의기감을 느끼며 오랫동안 고민한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 오늘 이 포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김영준 서강대 초빙교수를 모시고 조언까지 듣게 되어 기쁘게 되었습니다. 모쪼 이 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인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는 방안을 탐색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지스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대한불교 총무원 미래본부 사무국장이신 여예스님의 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국장 여혜라고 합니다. 네, 사무총장 스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하셔야 되는데 일정상 오시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지상생 포럼은 종단 차원에서 볼 때 새로운 도전이며 신선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를 구성한 포럼은 김천이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직지사라는 종교성을 통해 융복합적 미래비전을 일구는 선진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직지상생 포럼의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종단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 교구에서 그 구성과 운영, 프로젝트 수행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포럼 주제인 직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시대 산림 관리 계획은 매우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였습니다. 교구 소임자를 비롯하여 지자체와 종단의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실행력을 보장하는 알찬 포럼이었습니다. 이번 포럼 역시 새로운 직지 정보통신기술 프로젝트도 기대가 큽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대세가 된 시대 상황에서 매우 뜻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지사 주지스님의 원력이 포럼을 통해 직지사를 중심으로 김천 지역에서 꽃피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길에 함께하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부 대중의 적극적 참여로 직지사 교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제3차 직지상생 포럼의 계획은 이것으로서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한 15분 정도 휴식하고 30분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의 여기 CTO 슬러시 CIO 멤버에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LG 롯텔 연구소장 상무를 역임하셨습니다. 한국통신학회 협동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코리아 5G 포럼의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LG전자 시스템 구조실장 상무를 역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준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열강을 해주신 김영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지역 불교 활성화 ICT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 하는 오늘 세션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제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은 아무리 좋은 스토리라도 저변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마치 저희가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여행 가는 지역에 사전 공부를 좀 하고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보이고 감동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차피 ICT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생각으로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실행 전략,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ICT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스토리는 사실은 여기 제가 오늘 공유해 드렸던 배포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러분께서 공유 드린 내용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해가 조금 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스토리는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때든 브레이크를 걸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그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본다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 소개를 다 해주셔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 중에 그 글로벌 기업에서 제가 CTO 쪽 그룹에서 CTO CIO 네트워크의 member로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전략적인 그 보고서를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기업과 그다음에 두산그룹의 최근에 그 고주파에 대한 이제 그 비즈니스 전략을 했었던 것들. 그래서 이게 오늘은 사실은 전략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불교 활성화라는 그 직지사의 전략 보고의 일부를 오늘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는 이제 그런 형태가 전체적인 윤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는 미래 패러다임, 지역 소멸, 지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역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소멸에 대한 미래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문제를 연구하던 이 모임이 우리 그 직지사의 주지 스님을 뵙게 되면서 지역 불교, 직지사의 미래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초점이 좀 더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슬라이드들은 저희들의 전문가 집단과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참여하시는 우리 스님분들이 그동안에 한 6개월 이상 여러 번 뵙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같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제가 하지만 제가 혼자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오른쪽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스님들하고의 의견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다만 저는 ICT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비주얼라이징 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직지사를 중심으로 미래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한 ICT 실행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장표인데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원래 ICT 과학기술이다 그러면 벌써 긴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전자공학과 초빙 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 강연을 나갈 때 보면 항상 이 전자공학 이런 쪽이 나오면 사람들부터 긴장을 먼저 합니다. 오늘 사실 어려운 내용은 저희가 기술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상과 연결해서 듣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편안하게 생각을 해 보시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리얼월드 실제 세상이 있죠.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책상도 어서 오십시오. 이 책상도 리얼월드에 있는 책상이죠. 그리고 이 컵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리얼월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죠. 사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건물도 있고 숲도 있고 그 리얼월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덧 알게 모르게 항상 인터넷을 끼고 살지 않습니까? 밤에 주무실 때도 인터넷을 자꾸 액세스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세상입니까? 그거를 우리 전자공학 이런 쪽에서는 디지털 월드, 버추얼 월드 이런 형태로 부르죠.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싫지만 좋지만 어쨌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저희가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안 해도 돈 이체가 다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있죠. 유튜브 같은 거 항상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트럼프의 총 맞는 모습도 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 스마트 국방, 디지털 월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기본 프레임입니다. 리얼 월드에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월드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모두 다 함께 공유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 이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연결해 주는 거. 이거는 당연히 ICT 과학기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프레임을 크게 세 조각으로 아주 단순화시키면, 물론 단순화의 오류가 있겠지만 리얼월드, 디지털 월드, ICT로 연결,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이렇다. 자, 그럼 이 장표 하나가 유일하게 기술 장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표만 넘기면 기술적인 내용은 오늘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이 리얼월드입니다. 리얼월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도 살고 있고 자동차도 있고 숲도 있고 모든 것이 저 리얼월드에 있죠. 그 위에는 뭐냐? 디지털 월드가 있습니다. 디지털 월드의 실체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미국에 있는 내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디지털 월드를 구성하는 미국에 있는 컴퓨터 한 대에게 이메일이 넘어가는 겁니다. 뭐 실제로 디지털 월드라는 게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부분이 디지털 월드입니다. 그 안에 유튜브 영상도 있고 신한은행의 인터넷 뱅킹 홈도 있고 거기에 스마트 물류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도 돌고 있고 그게 다 디지털 월드인데 그건 어디에 있느냐? 컴퓨터 안에 있는 겁니다. 다만 컴퓨터가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래쪽에 이 리얼 월드에서 이 위에 있는 디지털 월드까지 연결하는 방법이 과거 5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현대 문명이고 현대 ICT 과학기술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얼 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넘나드는 이 중간 다리 역할, 이 다리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칩도 있고 삼성전자의 메모리도 들어가고 퀄컴의 칩도 들어가고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모든 것들의 기계 장치들이 이 중간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 왼쪽은 파란색이고 오른쪽은 노란색이죠. 파란색은 유선.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선이 없어도 무선으로도 우리가 바로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노란색 선 중에 가장 최근에 상용화된 기술이 뭐냐? 5G. 이제 6G를 향해서 가고 있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시고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우리 청소년 학생 중에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고 있어요. 인터넷 게임에 몰입할 때 몸은 내 방에 있지만 그 친구의 머릿속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인터넷 게임 세상 속 디지털 월드의 특정한 PC에 게임 프로그램에 내 디지털 월드에 나는 접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접속하는 방법이 PC를 통해서 하고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하죠. 근데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IoT 디바이스, 그래서 손목에도 차고 옷으로도 입고 로봇에도 붙이고 온갖 것들이 다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리얼월드와 디지털 월드, ICT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여러분이 아마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노란색 무선으로 디지털 월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기 보이는 이런 기지국 안테나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는 지구 위에 한 7천만 개의 이런 그림의 기지국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도 아마 안테나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 7천만 개의 기지국이 어디에 어떤 사람이 가든지 디지털 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또 하나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랑 이메일이든 유튜브든 항상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의 바닷속에는 약 140만 킬로미터, 서울의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한 3배가 넘는 길이의 광섬유들이 지구의 바닷속에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구글의 컨텐츠가 내 스마트폰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꼭 그 땅 위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거나 비행기를 탈 때는 위성이 그 일을 해줍니다. 그게 한 26,700개의 위성이 지구상에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 이들을 이어주는 ICT 과학기술의 현재 상태가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우리 현실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서 미국이든 어느 나라에 있던 어떤 인터넷과도 연결이 가능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먼저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전 세계의 어떠한 컴퓨터라도 나는 지금 이런 ICT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 나는 살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아래 부분이 리얼 월드, 윗부분이 디지털 월드. 이를 연결해주는 ICT 기술들. 최근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이 디지털 월드에 여태까지는 80억 명의 인구가 지능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한 30년 정도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디지털 월드에도 이제는 지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리얼 월드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두뇌와 이 디지털 세상에 있는 인공지능이 병존하는 세상으로 세상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가 오늘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한 발제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 2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독일 병사는 리얼 월드에 국한된 형태로 현재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는 그 당시에는 ICT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이라는 게 유일하게 가능한 게 비둘기 같은, 봉화나 이런 건 너무 오래전이니까. 자, 이 왼쪽은 리얼 월드 중심의 병사입니다. 이 오른쪽 병사는 디지털 월드, 오늘 현재 7천만 개의 기지국이 있고 해저 광케이블에 묶여 있고 위성이 있다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도록 디지털 월드를 포함한 전투 준비를 한 병사가 됩니다. 이 병사의 이면에는 거대한 컴퓨터와 모니터링들이, 엄청난 형태의 인공지능들의 프로그램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뭔가 군사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이 2병사의 리얼 월드만으로 구성된 이 병사가 발휘할 수 있는 전쟁 능력과 이 병사가 발휘할 수 있는 전쟁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얼 월드로만 구성된 이 병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디지털로 무장된 이 거대한 컴퓨터가 공급되는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받으면서 수행하는 전투 수행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10배, 20배, 100배, 1000배. 그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미래 지역 불교 활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갖추어진 디지털 월드의 ICT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불교 활성화가 일어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오늘 논의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리얼월드 자체만도 중요하죠. 이 친구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도 당연히 리얼월드의 근육 운동도 하고 아마 훈련도 받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리얼월드에서 최선을 다하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리얼월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리얼월드도 중요한데 이 ICT 기술을 함께 활용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전쟁에서는 핵심적인 차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오늘 그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작은 중소기업에 있는 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포럼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이해 못하시는 경우에는 이 디지털 월드를 포함한 뭔가 액션을 할 때는 뭔가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건 누구나 당연합니다. 저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얘기가 나오면 우선 마음부터 닫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는 제 소견 같아서는 90% 이상 디지털 월드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리얼 월드는요, 더 이상 투자를 안 합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의 메인 투자는 전부 다 디지털 월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그다음에 퀄컴, 인텔, 온갖 회사들이 다 디지털 월드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목적이 다 다르지만,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됐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디지털 월드로 넘어가야 되겠다, 인공지능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주요한 스테이크홀더들, 주요한 플레이어들은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선 산업이 제일 먼저 움직이죠. 돈에 민감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SK텔레콤 같은 경우도요, 통신 장비 스톱이 더 이상 투자 안 합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다 투자가 다 넘어갔습니다.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산업들은 인공지능을 중심에 두고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으로 새롭게 리스트럭처링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엔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와 패권 국가들이 자신들이 새로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 변화된 상황을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은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미국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인공지능과 5G and Advanced Networking이라고 하는 ICT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게 불가피하다 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직업은 가만히 있을까요? 직업도 지금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노출도가 높은 상위 직종들,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보고서들이 직업의 변화를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 세상의 실질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각종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리얼 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넘나드는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에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지식을 집어넣어 주면 머리가 좋은 학생은 그걸 빨리 학습하고 빨리 믹스해서 뭔가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은 기계가 훨씬 빨리 잘하거든요. 계산기가 있는데 내가 계속 암산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뭔가 지식을 갖고
많이 암기해서 그로부터 뭔가 추론해내는 그런 것들은 기계에게 맡기고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 분야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리얼 월드가 있고 위에 디지털 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ICT 과학기술이 이들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지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직지사는 리얼 월드에 우리 현재 직지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지사는 지역 불교로서 미래에 성장하고 좀 더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디지털 월드를 연결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부분이 직지사의 미래 실행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전체 두 조각 중에 첫 번째 파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리얼 월드에 있는 직지사는 어떻게 디지털 월드와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연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파트 1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주신다거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셔서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전방 사업과 후방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예. 그 구조가 예. 그러면 이게 경제의 이게 국가 경영이나 경영의 이제 완벽한 지지 기반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까? 지금 산업들이 예. 각자가 이제 아주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유로운 포럼이니까 네네네. 각 기업들은 사실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영리 추구가 목적이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돈 버는 방법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디지털 월드에 동작하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크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없었던 시절에 내가 돈을 벌고 있었던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 더 벌 수 있는 거를 못 벌거나 잘 벌던 거를 못 벌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 각 기업들, 산업들은 자기 산업들을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변신을 해야 되겠죠. 이 변신하는 형태를 아주 큰 윤곽에서 요약한 게 전방산업, 후방산업, 인공지능산업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 내용은 이 3일하고 뭐 통계청,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는 엄청난 내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자체가 지금은 인공지능을 수행하는데, 익스큐션하는데 필요한 반도체 칩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에서만 주가로 변화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산업이 이제 그와 같은 상황 변화를 인지하고 서서히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는 한 페이지의 요약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린 그런 내용. 그러면 바람바로 관점에서는 이 불의 발견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의 이 발견이 또 하나의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의 역사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초연결에 의한 초지능사회. 여기서 초연결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ICT 기술, 리얼월드를 디지털로 연결해 주는 게 초연결, 빠른 연결, 레이턴시 타임이 굉장히 낮은 초연결과 초지능사회라는 것은 디지털 월드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사회. 그러니까 초연결에 의한 초지능사회를 4차 산업혁명의 정의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설명드렸던 ICT 부분, 인공지능이 디지털 월드에 출현, 이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의 패권은 ICT 기술을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나눠지는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어떤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스님께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기술은 기술자들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그 우리 일반인들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 스마트폰에는 안테나가 10개 이상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원 스님이나 전부 다 스마트폰 잘 쓰시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분은 다른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지 못한다고 자동차 운전을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이와 같이 프레임이 변화하고 있다. 아, 이 세상이 이런 형태의 구성으로 되고 있구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도태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1, 2차 산업혁명 시절에 우리 2조 마렵에 서구에서 마르코니가 무선 전시를 보내고 그 여러 가지 그 전기 전자의 기술들이 막 발전할 때 우리나라 2조의 마렵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지배 계층은 그런 과학기술에 눈을 감았던 거거든요. 그 과학기술을 만들지 못했던 게 아니라 눈을 감은 결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듯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리는 게 그 내부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학기술들이 있죠. 저도 물론 뭐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쪽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CTO나 이런 CIO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더들에게 말씀을 올리고 보고서를 드리고 하는 거고 그 실제로 기술을 꼭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개발 안 하셔도 운전하실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편하게 뭐 토론이니까 편하게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교육 아이들의 이제 기존 교육이 옛날에 주의식 교육이었는데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이제 좀 바뀌어가면서 지금 현재도 뭐 창의적 교육이라든지 창조과학이라든지 이런 시대의 흐름을 가고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ICT 기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게 하느냐에 이제 교육 교재가 나오고 또 그런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된다는 하니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과학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좀 두려움이 또 생기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주의식 교육이 분명히 탈피해야 되지만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교육에서 윤리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을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또 지금 현재 뭐 결국 뭐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이 또 하도록 또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도입이 돼야 되는지.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요. 그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교육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리얼월드에 80억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만 갖고 했다가 디지털 월드에 인공지능이 좀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한 상황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사람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역할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그거는 마치 아까 잠시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그 계산기를 사용하는 학생과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 계산기가 없는 학생하고 차이 같은 겁니다. 그 대부분의 지금 그 보고서에 따르면 조만간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우리 공통제와 같이 전기 수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답을 해줄 수 있는 사회 인프라로 변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건 없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전기, 수도 사용하듯이 누구나가 인공지능을 액세스할 수 있는 요새 그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머쓱해질 때가 있죠. 뭔가 아는 척하고 나이가 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바로 톡톡 두드려서 아닌데요? 이런 얘기하면 바로 머쓱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인공지능이 옛날에는 책을 만든다. 무슨 저자다. 그러면 책을 만드는 것과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뭔가 응집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요새는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소형 책자를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작곡 같은 경우도요, 사람들 느낌에 굉장히 와닿는 작곡은 얼마든지 또, 죄송합니다, 우리 에코팝 대표님. 맞습니다. 저 변호사, 의사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맡겨라. 지금 자동차와 마라톤 경주하는 거는 바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사람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계산기와 내가 암산을 능력을 뽐내는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뭐 할 거냐? 아까 그 수진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오히려 사람에게 요구되는 능력, 이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2025년에 탑 10 스킬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영어로 돼 있었던 건데 이거를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기계에게 맡기고 정답이 없는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사람의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권위에 관한 문제, 행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런 형태의 것들, 물론 과학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능력 같은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능력이 아까 수학, 영어, 과학의 작은 지식을 계속해서 암기에 뇌놓고 이 나의 뇌에 전두엽, 후두엽 이런 쪽을 믹스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면 그런 정도는 컴퓨터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월드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져오더라도 권위가 없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솔루션을 내가 왜 채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좀 더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이 없는 문제가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게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보고서에 여러 군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 이 4차 산업혁명의 리얼 월드, 디지털 월드, ICT로의 연결, 디지털 월드에서의 인공지능의 출현이 가져올 우리에게 온 미래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예. 제 개인적인 걱정을 하나 하고 있었던 게,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문제가 하나 풀렸는데요. 제 하도가 하나 풀렸는데, 2019년도에 벌써 일본에서는 마인다라는 로봇 스님이 승려가 등장해서 화제가 됐고요. 올해 2024년도에 또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는 친구 하나가, 친구한테 그분께서 또 스님 AI를 또 개발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해주는 이런 형국까지 올라왔을 때, 과연 그 승려들이 할 수 있는 포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신도들에게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뭐 사시업을 마저도 이제 로봇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뭘 해야 되는가 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행복에 대한 문제를 이제 그것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다. AI가 아닌 사람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던져주시니까, 우리 승려들이 해야 나아갈, 우리 불교가 나가야 될 AI 시대에, GPT 시대에 승려들이, 불교들이 해 나가야 될 방향성이 뭔가가 조금 이해가 되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역불교라는 주제를 갖고 이와 같이 변화된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투자와 노력과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가 후반부에 그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수진 스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디지털 월드가 발달되면 리얼 월드가 사라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 뱅킹이 발달하면서 은행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처럼,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로봇가 약간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안에는 8만 대 변경의 어떤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막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님을 어떤 따르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따르게 돼요. 로봇가 종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고유의 어떤 영역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사실은 되는 게 들으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원 스님도 아주 뭐 핵심적인 사항을 항상 잘 짚어주시는데, 아까 제가 사람의 역할이 바뀝니다 했던 내용이 아마 그 말씀일 겁니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일,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뛰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똑같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그 일반인들이 정신적인 그 편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스님을 찾아뵙는 스님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님의 역할이 인공지능이나 ICT의 환경에 맞도록 변화되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자동차가 생겼다고 사람의 다리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의 다리는 역시 영원히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걸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리의 역할이 이조시대 때는 한양까지 가기 위해서 석 달이 걸쳐서 걸어야 됐던 내 다리의 역할이 지금은 KTX 열차를 타는 정도의 역할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다리는 무엇을 할 거냐? 남는 시간에 더 가치 있는 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뀌어진 세상의 상황에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새롭게 찾아 나가고 있는 변곡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 변곡점 시기를 잘 넘기는 조직, 기업, 개인은 경쟁력에서 다시 한번 패권을 잡을 것이고, 이 변곡점 시절에 눈 감고 다른 과거의 그 프레임에 갇혀져 있으면 도태하는 거죠. 1차, 2차 세계 그 산업혁명 때 주도했던 국가들이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라는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한국은 다행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룹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몇 개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ICT 과학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국가들, 기업들, 개인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네들의 고통은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빨리 움직이는 국가들, 아까 GDPR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였는데 이 국가들은 이미 리얼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ICT 과학기술이 엄청난 규모의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고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목에 흘러다니는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자기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고 그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가이드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셔서 말씀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어느 정도 됐다는 상황 하에,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리얼 월드가 있었고요. 디지털 월드가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리얼 월드는 직지사는 어떻게 미래 전략을 디지털 월드랑 연결해 보실까 하는 것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뭔가 실행 전략을 세울 때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멋진 집을 지어도 그것이 안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연구를 한 6개월 전에 우리 주지 스님의 말씀도 듣고 여러 그 스님들의 의견을 듣고 난 결론이 뭔가 베이스가 탄탄한 것에서 지역 불교 활성화라고 하는
뭔가 전략을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던 중에 제가 찾은 게 이 책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우리 직지상생 포럼에 우리 주지스님께서 주셨던 이 책자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아주 단단한 기초를 이 미래본부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2050년 패러다임 요 부분입니다. 2050년도에 지역 사찰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은 뭐냐? 비신도, 온라인, 일반 방문객, 조직 비참여 신도를 대상으로 개인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험 대상으로서의 사찰로 나아가는 패러다임이다. 이건 이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종교적인 색채를 여치다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미래 세상이라고 제가 전반부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미래 세상의 패러다임의 이해를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베이스로 제 연구의 기초로 삼은 겁니다. 2050년의 패러다임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자, 이 위에 아까 우리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 주실 때도 구슬이 서말이다도 꿰어 보배라듯이 이런 프레임 패러다임 위에 직지사는 어떤 구슬을 꿰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드리는 그 구슬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장 3층 전략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 앞으로 우리 상생 포럼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해서 좀 더 적절한 최적화된 명칭으로 바꾸는 게 맞겠죠. 지속성장 3층 전략, 이게 3계층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의 프레임은 오버레이 개념입니다. 이 오버레이라는 것은 위에 중첩해서 올려나가는 거죠. 근데 이 오버레이의 기본 특징은 뭐냐? 리얼 월드, 디지털 월드, 이를 연결해주는 ICT를 1대1로 매핑하는 전략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이 실행 전략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지금 리얼월드 중심으로 있는 모든 기업, 국가, 개인들은 이와 같은 세 개의 계층에 적절히 연결되어야 디지털 월드를 나의 실생활, 나의 뭔가의 목표에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리얼월드에 두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얼월드가 메인이었죠. 중심이 돼서 처리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월드에 지능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산업이 전방산업, 후방산업으로 바뀌듯이 미국의 패권이 군인들의 머리로 의존하던 전쟁 게임이 교육이 이런 것들이 바뀌듯이 이 지역 사찰의 활성화 문제도 세 계층으로 연결되어서 접근해야 미래에 대한 지역 불교 활성화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해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계층, 2계층, 3계층, 리얼월드, ICT, 디지털 월드. 그래서 이름은 레이어 1을 직지사, 이 부분은 리얼월드이기 때문에 오늘 직지사의 이 모습입니다. 전혀 변함없는 우리 이 모델의 오늘에 모인 이 모든 모습, 직지사라고 불리우는 통상 생각하는 모든 직지사를 의미하고요. 3계층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디지털 월드에 있는 디지털 트윈 직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계층은 이들을 연결해주는 ICT 도메인, 디지털 직지 데이터 센터라고 잠정 명칭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3계층 이름을 지속선장 3층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각각을 들여다보는 게 이제 제 후반부에 여러분들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계층 직지사. 통상 이 보고서는 계속해서 여러 번 명칭이 되는데 L1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3계층 디지털 트윈 직지는 L3라고 세 번째 계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계층은 L2고요. L1은 오늘의 직지사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쉽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L1은 오늘의 직지사의 모습입니다. 3계층은 뭘까? 디지털 세상에서의 미래 직지사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미래 직지사. 자, 이 미래 직지사가 새로운 도메인이 있다. 새로운 도메인의 활동 영역이 나에게 환경으로 주어져 있다. 뭘로? 7천만 개의 기지국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뒤감고 있는 광섬유로, 위성으로 이미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200억 비트를 1초에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 5G 기술이 이미 우리 휴대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기술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 월드에 나는 접속 안 하겠다. 고려하지 않고 미래 지역사회 불교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 L3를 주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L3가 3계층, 그럼 2계층은 1계층과 3계층을 연결해주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2, 3계층에 대한 정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로 믿습니다. 자, 2계층은 크게 보면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2계층의 이 데이터 센터를 우리 김용미 대표님이 멋지게 건물을 지으셨다. 그렇다면 그 건물에는 제 소견 같아서는 두 개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간은 뭐냐? 전시 공간입니다. 이 전시 공간은 1계층, 리얼월드, 나 같은 사람, 이런 물건들과 디지털 월드가 분리되는 순간 3계층은 뭐가 되냐? 그냥 기업이 됩니다. 우리 조계종에 유구한 종교라는, 불교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가의 연결이 분리돼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2계층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계층은 1계층과 3계층을 계속 연결해서 3계층이 추구하는 바는 그 범용적인 가치이지만 1계층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다리를 통해 2계층을 통해서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조계종, 직지사, 불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계층은 이들을 1계층과 3계층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공간이 하나를 구성하고요. 두 번째는 ICT 과학기술 허브입니다. 이 ICT 과학기술 허브는 1계층과 3계층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솔루션들을 연결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ICT 과학기술 허브에는 좀 걱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도 자동차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계층, 2계층, 3계층의 정의까지는 마쳤습니다. 자, 1계층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이 부분은 미래에도 종교적인 가치를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까 수진 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람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스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종교적인 구심점으로서 신도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은 1계층에 계속해서 종교적 가치가 보존되고 발전되는 역할은 1계층의 확실한 역할입니다. 자, 3계층은 뭘까요? 3계층으로 가면요, 이미 종교적인 색채는 상당히 옅어집니다. 과학기술의 색채도 옅어집니다. 여기는 어떤 게 가치가 있냐?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후반부에는 사례들을 제가 쭉 모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글을 보시면 훨씬 더 피부에 왔도록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가치를 형성하고, 또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 그 다음에 내가 불안하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가 행운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좀 더 범용적이지만 불교 색채는 상대적으로 옅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3계층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 2계층은 이 둘을 연결해주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계층, 2계층, 3계층을 일반인들이, 이거는 이제 스님들은 말고 여기 계시는 이제 다른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1계층은 뭐냐? 그 기업의 CEO 같은 역할입니다. 2계층은 어떤 사람이냐? CTO의 역할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SK텔레콤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는 2계층은 CTO의 역할이고요. 3계층은 사업부장의 역할입니다.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사업으로, 불교적인 색채는 좀 떨어지지만 사업적인 감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업부장의 마인드가 필요한, 그래서 지금 새롭게 변화된 4차 산업혁명의 그 새로운 미래 세상은 CEO의 역할, 직지사 1계층, CTO의 역할에 기술적인 방향성 설립, 3계층의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전 세계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좋은 불교의 문화 콘텐츠,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렇게 3계층이 역할을 분담을 하면 이 직지사의 미래 모습은 미래의 모습과 상당히 부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역 불교 직지사가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실행 전략의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 역할에 따른 이제 활동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직지사 분들은, 직지사에는 직지사의 신도분이 가장 이제 대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죠. 그분들에게 잘 모시기 위해서 우리 정말 아름다운 우리 환경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해내고, 그렇지만 이분들의 그 직지사의 신도분들은 고령화되고 숫자는 줄어드는 것은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지사나 조계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전 지역이 소멸되고 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가 정원을 만들어도 올 수 있는 애기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1계층은 거기까지 아까 자동차와 경주하지 말자라는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로 타고 나는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3계층은 어떤 분들이냐? 이미 제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불교의 트렌드에 대한 그 리포트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책자에도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던데, 전 세계에는 불교 신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교, 종교가 없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욱더 우리가 꼭 3계층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본인은 영적이다, 스피리추얼하다 라고 느끼는 전 세계 인구는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기존의 종교로서 불교, 기독교 이런 부분들의 종교로서의 참여하는 조직화된 신도수는 줄지만 역시나 세계인들은 영적인 안식처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안식처를 어떤 종교가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실용적인 툴을 제공하느냐가 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에서는 멀어진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느냐, 이 게임이 시작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불교 활성화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잘하면 이게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지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특정한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세계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욱더 고무적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수행하는 방법과 불교의 수행 방식이 서구의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소비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군데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 본인의 내면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가 찾아내는, 그렇게 하는 그 불교에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기법들이 굉장히 서구의 젊은 층에게 잘 어필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디지털 세상의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들은 그와 같은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영적인 목마름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세계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불교가 응답을 적절히 하는 것이 지역 불교 활성화의 핵심 요체다 하는 부분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계층은 제 소견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인데 디지털 글로벌 직지 네트워크 소사이티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 네트워크 소사이티는 여러 군데에서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직지사, 이런 글로벌, 그래서 글로벌 직지 네트워크 소사이티를 구성을 하면 전 세계에 영적이지만 종교에 직접적으로 조직화된 종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직지사의 직지 네트워크 소사이티의 구성원으로 되면 이들이 이 레이어 2 디지털 직지 데이터 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L1에 있는 불교의 종교의 신도와 가치로 연결하는 이 통로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3층 전략의 프레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 내용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체적인 프레임만, 그래서 1계층은 직지사의 오늘의 신도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2계층은 직지사를 방문하는 세계인, 왜냐하면 전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1계층과 3계층을 ICT 과학기술로 연결해주는 이 2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고요. 3계층은 전 세계 무종교인구 12억 명, 그 다음에 전 세계 불교신도 5억 명, 그리고 잠이 안 오는 분들이나 정신적으로 뭔가 위안을 받고 싶은 분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레이어 3에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접속이 가능한 그런 대상 인구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주요 활동 대상입니다 하는 내용을 한 장의 표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레이어 1 직지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종교적 가치를 보존,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계종이고 직지사고 종교라고 하는 큰 프레임에서 우리는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장 3층 전략,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3계층 전략을 하기 위한 전체 총괄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공감대가 없이 혼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전문가나 재원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종단 차원의 미래 전략과 그 다음에 직지사의 3층 전략관을 서로 오케스트레이션 해줘야 됩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큰 그림을 바라보시는 이제 미래본부와 지역 사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직지사와는 서로 간에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화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율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3계층, 1계층, 2계층, 3계층 간에도 어떤 것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균형을 잡을 것인가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직지사의 모든 활동들 플러스 이런 일들이 추가되는 것이 3층 전략의 직지사에 계시는 분들이, 리더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 여기 보면 사찰님, 문화재, 스님들, 그 다음에 각종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요런 그 3계층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추가로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게 레이어 1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디지털 직지 데이터 센터 레이어 2,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1계층의 종교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3계층에 공급하는 경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김천 지역, 이 직지사가 위치하고 있는 이 김천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디지털 직지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 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월드의 글로벌에 노출시키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600~700명의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이 뭐였냐? 한국 연구원들 중에 뛰어난 밸류가 있는 친구들은 글로벌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익스포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뛰어난
한국에 연구원이 있어도 글로벌 세상에 노출이 안 되면 그 기업의 그 연구소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글로벌 세상에 노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소장의 역할인 겁니다. 제가 오늘도 잠시 전에 우리 김수경 대표님하고 이 직사를 둘러봤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밸류들이 있다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직사를 김천까지 와서 방문하는 이들에게만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ICT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80억 명의 인구가 있는 디지털 월드로 관문으로 노출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이 3층 전략의 목적과도 사실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레이어 2 디지털 직지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크게 보면 두 가지. 레이어 2는 하나는 레이어 1의 종교적인 가치를 레이어 3로 계속 상시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 두 번째, 직지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노출시키는 것. 글로벌 세상에 노출시키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레이어 2의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전시 공간이 필요하고요.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을 가정을 해봤고요. 과학기술 허브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직지사 자체가 사찰로서의 경쟁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찰로서의 경쟁력을 저는 일단 스마트 직지사라고 일단 잠정 명칭을 가졌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시면서 L2가 이런 모습이겠구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시 공간,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미디어 아트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전시 공간의 차이는 제가 제안한다면 물건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이 아니라 데이터를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전시되는 데이터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형태,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모습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이 전시 공간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여기에 보시는 이 그림은 대만에 있는 전시 공간인데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원형으로 만들었죠. 여기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계시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디어 아트 전시관 반고호의 몰입형 체험 같은 거, 이런 공간들이 직지사의 어딘가에 구성이 된다면 와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여기에 전시를 하면 리얼월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전시 공간에 와서 체험할 수 있고, 이 전시 공간의 내용은 레이어 3, 전 세계 80억 명이 실시간으로 바다를 건너서 광섬유를 타고 들어와서 접속해서 리얼월드와 디지털 월드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간에 레이어 1의 종교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으셔야 된다는 게 제 레이어 1의 가치인 겁니다. 이때 여러 스님들의 종교적인 여러 활동들이 계속 글로벌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레이어 2에는 과학기술 허브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놓지만 한 가지는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 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5G and Key Performance Index라는 건데요. 여기 20GBps면 1초에 200억 비트를 무선으로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직지사에 있던 어디에 계시던 인공지능 미국이든 브라질이든 아프리카이든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직지사가 미래형 직지사가 레이어 3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무엇에 해당될 때 필요한 기술들은 그때 전문가들이 제공해 드리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지금 익히자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들은 이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oT 기술, 인공지능 기술, 클라우드 기술, 보안 기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미 5G까지 전 세계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일은, 자동차는 굉장히 강력한 차가 와 있다. 근데 이 차를 타고 어디로 갈 것인가의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차를 안 타고 내가 한번 잘 달려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 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직지사죠. 이 스마트는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스마트라는 단어에 대한 인플레가 생긴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스마트를 붙였는데 실제로 아무리 디지털 월드가 좋아도 이 지역 사찰의 직지사 자체가 경쟁력과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스마트 직지사라는 것은 이 직지사를 현대화하고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이거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설 설비를 관리한다든지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사무 공간에 로봇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임대 계약 관리를 한다든지 원격으로 출입을 관리한다든지 주차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산 관리 온갖 것들이 좋은 스마트 기술들이 이미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레이어 2 디지털 직지 데이터 센터에서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직지사 자체가 훨씬 더 건강한 좀 더 강력한 이제 사찰로 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이미 그 5G 특화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본사에서 초대를 해서 그 다른 교수님 몇 분하고 초대해 갔어요. 네이버 그 파란색 분당에 있는 건물 옆에 새로운 큰 빌딩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이 그 5G 특화망을 그 네이버 건물 전체에다가 깔았어요. 그 사람들이 깔은 이유가 뭐냐?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3층 전략하고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의 일계층은 뭐냐? 그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입니다. 3계층은 뭐냐? 디지털 월드에 네이버에 자신들의 클라우드 위에 디지털 네이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을 연결해 주는 거는 이 특화망을 이용을 해서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연결돼서 네이버는 무엇을 했느냐? 그 로봇가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로봇가 택배하는 데서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직원들이 그 식당에 가기 전에 자기가 먹을 메뉴 이미 다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에 그 배식 창구가 쑥 닫히면서 거기는 사무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바뀝니다. 냄새는 더 이상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온갖 그 공기 장치들은 더 이상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택배가 오면 로봇가 배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네이버의 본 사업하고는 상관없지만 네이버 본사의 이 스마트화된 결과물로 그네들의 효용성과 성능은 높아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직지사라는 것은 직지사 자체가 좀 더 이런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런 형태의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레이어 2에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2는 다리 역할, 종교적인 가치를 계속 레이어 3에 공급, ICT로 이들을 연결해주고 직지사 자체가 좀 더 건강하도록 스마트 직지사를 집중하는 것. 이게 센터화돼서 센트럴라이즈돼서 한 군데 모이게 되면요.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지극히 높아집니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투자보다 한 군데 집어넣으면 한 군데 집어넣은 거의 용량 성능 확장으로 여러 분야를 커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조계종 미래본부의 어떠한 센터에서 이거를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아까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든 지역 사찰들이 다 쉐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ICT 부분을 이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레이어 2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2에는 산림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재원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산림 관리, 이 산에 여러 가지 토사도 있고 이 부분도 이미 솔루션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에릭슨은 맹그로브 숲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뭐 자연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산림에 대한 산에서 나오는 냄새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이 부분이 불이 났다 이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 솔루션으로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어 3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어 3는 아까 디지털 공간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미래 직지사의 활동 공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아픔이 있다. 아픔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레이어 1의 중심으로 돼 있던 기업, 개인, 우리 그 불교가 중심이 서서히 미래에는 레이어 3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싫던 좋던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종교적인 가치는 끝까지 레이어 1의 김천의 직지사에서 보유를 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비즈니스는 레이어 3로 서서히 연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미래 직지사의 활동 공간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레이어 3의 활동 공간은 서구의 젊은 층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 명상원이 엄청 호황이 되지 않습니까? 뉴욕에는 지금 명상 버스가 다닙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잠시 명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자, 두 번째는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우리 이 젊은 세대들 요새 주말이 되면 애기들 데리고 애기들이 좋아하는 전시장 보러 가지 않습니까? 왜 가십니까?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문화적인 혜택을 내가 누려서 나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 전시회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여기에 우리 직지사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에 대한 것. 마인드 테크, 슬리핑 테크, 영적인 산업, 수행 체험들, 템플 스테이도 아주 좋은 예죠. 명상원도 굉장히 좋은 예죠. 이런 것들이 레이어 3 공간에서 자유롭게. 근데 여태까지는 레이어 3가 언어 문제,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 타임존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지만 ICT 과학기술이 이 부분을 레이어 2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가슴이 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이 에릭슨이라는 회사는 Follow the Sun이라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전 세계 24,000명의 연구원을 대륙으로 세계 대륙에 분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는 대륙에서 R&D를 시작을 하면 태양이 지는 대륙에서 그 다음 일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지구의 세계 대륙의 R&D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이게 Follow the Sun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리얼월드와 디지털월드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있는 김천 직지사는 물리적인 제약이 현실적으로는 있지만 이 ICT 과학기술이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사례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일들이 직지사에서 가치가 있는 부분이면 접근성은 어느 정도 레이어 2를 잘 구축하면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불교에 대한 그 인구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레이어 3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근데 레이어 3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하버드 파스 캠랩이라고 하는 쪽에 가보시면 인터넷으로 쫙 들어와서 레이어 3니까 디지털 월드에 접근하면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에 연결 참여시키고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모델링해서 전시하는 것들이 레이어 3의 하버드 대학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레이어 3에서 직지사가 추구해야 될 한 가지 사례. 그 다음에 레이어 3와 레이어 2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례들은 디지털 직지 데이터 센터에 전시 공간이 있다면 이 전시 공간과 레이어 3가 함께 어우러져서 레이어 2와 레이어 3가 함께 움직여지는 몰입형 설치물들을 전시하고 탐험해 나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얼 월드에 있는 사람이 디지털 월드에 있는 내용들을 레이어 2 전시 공간에서 현재 느끼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춤에 대한 부분을 하버드 대학에서는 정리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레이어 3와 레이어 2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사례인데, 이건 디코딩 직지라는 것으로 제가 한번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디코딩 직지는 전후 황폐화에서 경제와 문화 분야의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한국 김천 직지사 100년 여정을 포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디지털 직지, 디코딩 직지를 레이어 3에다 올려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레이어 3에서 디지털 직지, 디코딩 직지에 접촉하도록 만들어서 직지 네트워크 소사이티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레이어 3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가 레이어 3에서는 저희가 노력해야 될 한 가지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되는 리포트를 읽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 전 세계의 젊은 층 중에서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동,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 그 다음에 중년들에게도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중년들,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이게 레이어 3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참고는 미국,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나모리 가조가 했던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3가 아까 제가 사업부장이라는 말씀을 잠시 드렸었죠. 이 마인드테크가 인공지능과 연결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지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챗봇으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우울증을 치료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적인 안정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인드테크에 관련되는 것들을 레이어 1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레이어 3 기술과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슬리핑에 대한 것, 잠에 대한 수면 과학과 관련되는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인도의 점성술 산업은 이미 엄청난 규모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들에 보면 이쪽의 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가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불교 활성화에 레이어 3를 리딩 하시는 분이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직지사 레이어 1의 좋은 밸류들을 데이터 센터의 ICT 기술을 활용해서 레이어 3와 연결하면 새로운 사업적인 모멘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성장 3층 전략이라는 것은 3개 층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층은 레이어 1은 직지사, 3계층은 디지털 세상의 직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은 연결해주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요약됩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기대 효과는 원래 이 전략은 수립할 때 이 전략의 목표에 정조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업에서도 전략을 꼭 말씀을 드리고 나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방향에 슬며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조준한다면 결국은 신도수를 증가시키고 신도의 세대를 교체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어야 이 전략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도수 증가는 어디서 오느냐? 글로벌 생활 신도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에 레이어 3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인드테크, 슬리핑테크들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이 글로벌에 노출된다. 이 기대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보면 BTS를 들려고 합니다. BTS가 실제로 잘하는 거는 음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핵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은 어디에서 BTS를 이해하느냐? 디지털 공간의 유튜브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BTS를 성원하는 것은 BTS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리얼월드에서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BTS를 유튜브에서 접하고 그들의 음악계의 가치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어 3의 아미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BTS를
아미 그룹까지 레이어 3에까지 연결해 준 건 뭐냐? 유튜브와 같은 매체입니다. ICT 과학기술인 겁니다. 때때로 아미가 공연을 하죠. 이 공연을 할 때 열광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씩 순회 투어 할 때. 그게 어디냐? 디지털 직지 데이터 센터의 상설 전시 공간입니다. 이 상설 전시 공간에는 레이어 1에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와 전 세계 80억 명이 원하는 컨텐츠가 레이어 3에 있고 이 둘이 만나는 공간이 BTS 아미가 공연하는 잠실 경기장의 열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레이어 2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도수를 늘리고 세대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지역을 하자 하는 것이 이 3층 전략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탐색 과정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나 로드맵을 구성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넥스트 스텝으로 더 논의를 필요한 부분이다. 자, 결론으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전 세계인들은 정신적인 안식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종교들이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된 세상에 아직까지 적응이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 불교 조계종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현재의 모습과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길고 먼 여정이고 남의 얘기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변화나 이런 개혁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 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로드맵으로 단계별로 스텝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결론이고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위기로 이 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 소견으로는 불교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이 직지사의 아름다운 레이어 1의 이 멋진 이 가치들은 분명히 글로벌인에게 소구력이 있고 이거를 레이어 2, 레이어 3로 잘 연결하면 위기가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한 5년쯤 전에 BTS의 아미가 전 세계를 뒤덮을 줄 아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 전 세계를 덮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노벨 문학상도 한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것들이 뭔가 매체를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 연결됨으로써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3층 전략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반이라고 말씀 주셔서 1시간 반으로 됐고, 자,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기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조금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